고성호 칼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론일침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전쟁이 단계 종결되고 협상으로 이루어지면 국제 유가는 곧바로 안정될 거다. 너무나 상식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공습이 장기화되고 또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개월간 이어질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유가가 $100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군이 지상군이 투입이 돼서 완전히 레짐 체인지까지 가는 그런 장기적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란 군이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장기화될 텐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오일 쇼크 수준으로 유가가 $150 이상, 1배럴당 $150 이상 치솟을 것이다. 지금보다 2배 이상 기름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데 제일 어려운 게 유가인데요. 미국이 비록 선제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올렸지만 그로 인해서 미 국내 유가가 오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죠. 유가 폭등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도 전쟁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유가 폭등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르무즈에 통행하는 유조선들은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다. 반면에 이란은 어떻게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쥘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이미 이란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은 전부 불태워버리겠다고까지 지금 협박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전 세계 유가 폭등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금이 치솟고, 그리고 화폐 중에서는 달러화가 유일하게 안정자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달러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제 원 달러 환율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가 1,666원대로 마감했습니다. 1,500원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달러화가 급등한 데 따라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는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하루 만에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어제 모든 언론은 검은 화요일이라고 코스피 7%대의 급락, 5,80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이자는 어제 지금의 주식시장은 꿈의 시대다,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고 떠들었습니다. 증시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떠들어댄 겁니다. 정청래 지금 한국에 없나? 지구에 없나 참? 네, 검은 화요일. 이 외국인과 기관은 전부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액 투자자들만 홀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좀 안쓰럽고 좀 처연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막 정신없이 오르니까 중간에 또는 막차 탄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다 빚내서 탄 투자자들이 이게 주식이 툭툭 떨어지는 걸 보면 그야말로 이게 뭐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 안간힘을 써서 떨어지는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 더 사자 이렇게 된 건데 결국 그렇게 정말 빚까지 내서 집어넣어 봤자 무너지는 코스피를 받칠 힘이 없죠. 어제 팔자 쪽이었던 외국인과 기관은 그나마 좀 손해를 덜 봤을 텐데 어제 같은 이 검은 화요일 대폭락장에서도 이걸 버티기 위해서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내일 또 앞으로 일주일 열흘 두 달 석 달 동안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원래 한국의 증시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유로 이 거품이 많이 꼈다고 하는 걱정은 지난주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다. 이거는 이란 사태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증시와 우리 금융시장 흐름만 가지고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겁니다. 그 한은 총재의 그 발언 하나만으로도 코스피는 사실 위험한 상황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유의 이 중동 사태까지 얹혀진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매우 중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증시의 그 최대 금융 증권 회사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투가 신용 거래를 무기한 중단하는 조치를 어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기한 중단한다고 공고를 어제 했습니다. 한투는 어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4일 오전 8시부터 오늘 오전 8시부터 신용거래 융자, 신용거래 대주 신규 거래를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한다. 사실상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한투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도 신용거래를 중단했거든요. 이게 양대 대형 증권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오르고 뭔가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긁어서 예금 다 찾아가지고서 주식을 사는데 거기서 야 기왕 할 거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신용거래를 합니다.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갖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이게 신용거래인데 B2죠. 이 B2가 사상 최대치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이 신용거래를 해서 이 대출해 줄 수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거의 다 이제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졌잖아요. 대폭락이 시작됐다고 치면 뒤늦게 뛰어드는 소액 투자자들이 이걸 떠받치기 위해서 마치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주가 오너가 자기 회사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서 어떻게든 이 떨어지는 주식을 떠받치려고 샀다가 결국은 집까지 다 날리는 이런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소액 투자자들한테도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유일한 탈출구가 신용 투자인데 B2인데 이걸 한투와 NH 투자증권이 중단한 겁니다. 자기들도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탈출구가 막혀버린 거죠. 이번 조치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물타기를 위한 실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떨어지는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이 B2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인들의 B2가 말하자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인 것. 그럼 왜 이렇게 이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했을까? 코스피 5천 된다, 6천 된다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이재명이부터. 기대감이 정말 버블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말 좀 안타까운데요. 소외 불안 증후군. 다른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 다 주식 사서 돈 벌었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이고 나만 이거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뛰는데 나만 혼자 걷고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소외 불안 증후군 심리가 겹치면서 또 저는 여기에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마치 이 증시가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윤리적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빚을 내게 됐고, 그런데 이제 폭락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고스란히 자기 빚으로 떨어지고, 이걸 버티기 위해서 마지막 물타기라도 하려고 다시 비투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주식을 전혀 모르지만 주식 전문가들은 좀 아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5천 되고 6천 되고 하는 건 이미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랠리지 새로 신규로 들어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소외 불안 증후군 심리가 그 자제를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 어제 하루 동안에만 정말 지옥과 같은 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치권이 책임져야 됩니다. 코스피 하나 가지고서 지지율 유지하고 모든 실정을 다 덮으려고 했던 이재명 종북지사파 정권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투나 NH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자기들이 더 이상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증시의 하방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신호다. 자금줄이 막힌 개미들이 비자발적으로 손절매에 나설 경우, 자기는 팔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팔게 되는 손절에 나설 경우에 증시의 추가 하락은 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한두 사람, 요행을 바라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1,000만, 1,500만의 소액 투자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 이걸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대안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